혹시 요즘 들어 어쩐지 지갑이 텅 빈 것 같고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어떤 사건이 도미노처럼 착착 쓰러지면서 바로 우리 주머니 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진짜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아주 거대한 도미노 게임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어디서 어떻게 쓰러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 압박의 시작점은 사실 딱 한 군데서 출발했어요. 바로 저 멀리, 다시 한번 불안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중동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첫째, 미국이 이 분쟁에 직접 지상군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둘째, 이란이 전 세계 석유 운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 막힌다? 그럼 전 세계로 가는 석유 공급이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혹시나 하는 공포감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면서 모든 걸 시작한 첫 번째 도미노를 쾅 하고 쓰러뜨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위험한 춤입니다. 아니, 근데 중동에서 기름값이 오르는 거랑 바다 건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연결돼서 위험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 연쇄 반응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죠? 중동 위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안전한 항구를 찾듯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달러를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오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원화 가치는 그렇죠,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도착한 첫 번째 충격파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가 100달러? 이게 그냥 숫자 100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겁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충격파가 터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선 거죠. 이 1,500원이라는 게 뭐랄까, 이제 진짜 위험하다고 느끼게 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너졌다는 건 이제 우리가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해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숫자 노름이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랑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걸까요? 이제부터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시장에 1달러를 투자해서 1,000원짜리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환율이 1,5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럼 내가 가진 1,000원짜리 주식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이 돼버려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당장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야죠. 지금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스태그네이션, 즉 경제 성장은 멈춰버렸는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이 합쳐진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 커피값, 교통비는 계속 오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우리가 바로 그 입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 이렇게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 경제적 공포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이 흐름을 막기 위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어요. 첫 번째 전선은 환율입니다. 미친 듯이 오르는 환율을 잡으려고 구두 개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야, 너네 자꾸 한쪽으로만 몰리면 우리가 가만 안 있어 하고 시장에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물가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비상시에 쓰려고 창고에 쌓아둔 기름, 즉 전략 비축유를 풀어서라도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공식 발표를 내놨어요. 쏠림 현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게 그냥 잘 보고 있어요. 이런 한가한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외교적인 표현이에요.
그 속뜻은 지금 선 넘을까 말까 하는데 한 번만 더 선 넘어봐. 그럼 우리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정부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기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다 지금 당장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돈 관리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안 쓰는 전기 코드 뽑는 것처럼 작은 에너지 절약부터 시작하고 이번 기회에 내 씀씀이를 한번 쫙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나 싶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거죠. 그리고 혹시 빚이 있다면 지금 같은 때는 정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 금리가 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발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비투나 영끌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이 쓰러지는 도미노를 막아서고 있지만 솔직히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이 거대한 흐름을 완전히 멈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혼란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은 바로 우리 각자의 현명한 선택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연결고리가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